요 자료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깼으면 좋겠는데,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장기 투자는 성과가 났다.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. 네네. 그래도 들고 있으면, 네.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인데, 네. 한국은 그때 주식이 좋았어요. 그때는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기 전인데, 네. 이 중동 건설 붐의 수혜를 한국이 받잖아요. 네. 그 기름값 올라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, 한국도 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한국 건설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았던 것이고요. 네. 이제 미국의 경우가 한국은 뭐 70년대는 아주 호황이었고, 네. 미국의 경우도 다른 시기보단 주식의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식 오래 들고 있게 되면 손실 볼 확률은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차트 뒤쪽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오자. 그 다음이겠군요. 네. 예,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성과인데요. 보시면 하루하루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거의 뭐 랜덤워크예요. 절반 오르고 절반 떨어지는데 네. 이때도 한 3년 정도 들고 있다 그러면 주식의 오를 확률이 한 65% 정도 되니까 네. 숏텀보다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확률은 사실상 반반이지만 예. 이게 시간이 누적되고 길어질수록 네.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과거에는 높았다. 그렇죠. 이게 네. 뭐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. 과거에는 그랬습니다. 음. 근데 좀 미래도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 게 네.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주가 지수인데요.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는 경제 성장률에 수렴합니다. 네. 예. 근데 경제보다 주가는 훨씬 더 진폭이 커요. 경제는 완만하게 늘어가는데 올라갈 때 주가 많이 올라가고 떨 땐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렇죠. 그래도 이 정기간을 이렇게 합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주가 지수는 성장에 수렴하는데 네.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딱 3번밖에 없어요. 네. 80년대 2차 오일 쇼크 때, 네. 또 98년도 외환위기 때, 네. 또 2020년 코로나 때. 그러니까 경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? 기본적으로 성장이 함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역성장을 하지 않아요. 네.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주식도 아주 처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밥 먹듯이 했어요. 네. 그럼 그럴 땐 주식이 안 되는데 네.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것을 저성장이라 그러지 역성장이라 그러진 않거든요. 아.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니까 어찌됐건 주식은 속도의 문제이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네. 또 두 번째는 역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는 시장이나 주가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. 주가 지수는 승자의 기록이에요. 주가 지수는 승자의 네. 기록이다. 나쁜 기업은 다 빼요.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면요. 예. 장기적으로 올랐잖아요. 네네네. 그럼 다우 지수가 189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다우 지수에 들어가 있었고 네. 지금도 다우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없어요. 계속해서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갈아 끼니 30개 종목 중에서 예, 그렇죠. 주가지 올라갈 확률이 없죠.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네. AIG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가 불어날 것 같으니까 네. 그냥 다우지수에서 빼요. 2008년에? 예, 예. 크래프트라고 하는 아이들 과자 네. 파는 안정적인 회사를 넣거든요. 네. 그러면 다우지수라는 게 끊임없이 나쁜 걸 배제하고 좋은 걸 넣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. 그럼 코스피는 좋은 것만 넣는 건 아니잖아요. 다 있죠. 다 있는 건데 나쁜 거는 상장 폐지 제도가 있거든요. 네네네. 내가 이 주식을 잘못 사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내 재산권은 0이 되는데요. 그렇죠. 시장 입장에서 보면 주가지수에 상장 폐지되는 순간 주가지수에 영향을 안 줘요. 아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전 주가지수는 승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회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과거에도 그랬고 네. 그런 논리로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똑같아요. 저는 시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네.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거 아닙니까? 이번엔 다를 이번엔 것이다. 다르다. 근데 이번에도 안 달랐잖아요. 미국의 팡을 비롯한 이런 많이 오름 조정받는 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고 그렇게 보면 바닥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유사성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과연 다를까라고 생각하면
저는 비슷하게 전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쪽이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수 차원에서 보셨을 때 말씀이시고요. 그것도 개별 선택하는 기업마다 다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럼요. 거니까 이건 이제 지수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S&P 500도 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별 성과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80년대부터네요. 네, 네. 예, 역시 하루하루는 몰라도 이제 예. 장기간으로 펼쳐놓고 보면 이제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네. 흐름들은 나타나는데,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한 1년 이상, 3년 이상 보십시오 하면은 이게 사실 체감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렵죠.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예. 도리어 그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그게 주식 투자라는 게 예, 뭐 아주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추는 좋은 감과 촉이 있어서 네, 하는 사람들,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해서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. 부자들에게 유리한 네. 게임이다. 왜냐하면 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 있고, 아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디는 것도 투자거든요. 그냥 버티면 되니까.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. 네, 그리고 떨어지면 또 사고. 예,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저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투자 회사인 벅셔 해서웨이가 보험회사잖아요. 예, 돈이 계속 들어와요. 늘 주식 살 돈이 있는 거예요. 또 주식을 고르는데 통찰도 있어서 예, 산 거를 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죠. 그래서 베어마켓이 올 때마다 언론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저도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워렌 버핏도 이번 약세장에서 뭐 950억 달러 뭐 깨졌네. 예, 손해를 봤다. 네. 근데 그게 왜 손해예요? 아, 그건 내가 주식을 팔아야 손해지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에게 유리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, 부자처럼 해야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. 어디 가서 내가 뭐 시세를 아는 것처럼 주식을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 질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저는 역시 뭐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지만 긴 호흡의 돈을 가지고 신중하게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왕도는 대부분의 경우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사든지 사는 것이죠.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왕도가 없는 거고,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도 그런 거죠. 그리고 또 지금 주식 하시다가 내가 이제 무주식이 상팔자야라고 하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. 맞습니다. 내 요즘 재산이 많이. 깨지는데 네, 그럼 3, 4년 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런 분이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, 그때 또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그 패턴을 보면 89년도가 거의 그 시골에 계신 농부들이 소 팔고 땅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시절인데요. 네. 늘 주가가 올라가면 돈이 들어와요. 아, 올라갈 그래 것 왔죠, 같고, 역사적으로. 욕심이. 예, 89년도에 그렇게 투자 붐이 있고 몇 년 동안 주식을 안 해요. 예, 그래서 1994년도에 또 투자 붐이 있어요. 주가 지수가 1000 가니까 네, 또 펀드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. 근데 그 외환위기 때 280까지 떨어졌잖아요. 네, 몇 년 동안 투자를 안 해. 그러다가 외환위기 직후에 바이코리아 펀드 때가 99년이에요. 280에서 한 850 가니까 그때부터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면서 1000까지 갔지만 그게 다시 500 밑으로 떨어져요. 네. 떨어질 때 안 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 붐이 2004년도에 있었던 적립식 투자 열풍이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건 몰라요. 네.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다만 과거의 확률과 경험칙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할 따름입니다. 근데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최선은 아니지만 네, 이 어려운 사이클을 버티게 되면 한번 선순환으로 가는 건데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. 네, 우리나라 이 약세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일 긴 거는 3년 넘는 약세장도 있었어요. 외환위기 때 한 44개월. 근데 지금 외환위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건 나라가 망할 뻔한 그런 거죠. 위기였고요. 그건, 예, 예, 그건 예. 좀 비견하기는 좀 좋지는 네. 않은 것 같고 2008년 금융위기는 한 13개월 만에 끝났어요. 예. 주가로 보면 고점 저점. 네, 근데 지금 주식이 작년 7월 초가 고점이에요. 네. 지금 13개월 차 약세장이에요. 예, 1년 정도 예, 됐죠. 평균적으로 한 22개월 정도가 한국 시장의 약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이거든요. 네, 그런 거라고 보면 저는 이게 바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. 예, 그렇지만 한번 좀 견디는 것도 예, 필요한 거 아닌가. 제가 워렌 버핏 말씀드렸지만
주가 떨어져서 워렌 버핏도 950억 달러 손해봤네.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. 뭐 어쩌라고요? 이 사람이 뭐 파는 건가요? 팔지 않으면 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잘 물론 골라야 있죠, 되는 물론. 거고 네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달게 받겠어요. 그렇지만 네. 그거 말고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아주 신통한 어떤 천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돈과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주식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네. 일반적으로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주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.